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12년 미국은 한국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JASSM 미사일, 한국에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 기술 이전도 판매도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통보였죠. 어쩔 수 없이 한국은 독일 타우러스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260발로는 부족했어요. 600발이 필요했습니다. 독일은 말했습니다. 추가 구매, 한 발에 30억 원입니다. 그 순간 한국은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겠다. 2018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천룡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15명의 작은 팀이었죠. 독일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500km 미사일을 30년은 걸릴 거야. 하지만 단 3년 만인 2021년 9월 15일 천룡 미사일이 F4 팬텀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2021년 10월 서울 ADX, 미국과 독일 관계자들이 천룡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거절당한 나라가 9년 만에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2년 11월 어느 가을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독일 미넨의 타우러스 미사일 본사 회의실. 저는 그곳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년간 배운 모든 기술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2년 후 제가 만든 미사일이 독일 전체를 발칵 뒤집을 줄은요.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준혁입니다. 현재 LIG 넥스원에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선임연구원이에요.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독일에서 일하는 평범한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출근길 지하철은 여느 때처럼 혼잡했고 미넨의 가을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메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죠. 김 연구원, 오전 10시 3층 회의실로 오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층 회의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쓰는 곳이었거든요. 그것도 인사 관련 통보가 대부분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7분. 13분 후면 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이미 3명이 앉아 있었어요. 토마스 슈미트 연구소장, 한스 밀러 인사팀장, 그리고 제가 모르는 법무팀 직원이었습니다. 안개. 토마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금속 재질의 회의실 책상은 차가웠고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았어요. 김 연구원, 자네는 우리 회사에서 3년간 일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한스가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독일어로 빽빽하게 적힌 해고 통지서였어요. 이건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토마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네. 다만 우리는 이제 핵심 프로젝트를 독일인으로만 구성하기로 했어. 자네도 알다시피 타우러스2는 최고 기밀 프로젝트니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고당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국인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지 않습니까? 초기 설계한 중 일부는 제가. 김 연구원. 토마스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는 훌륭한 엔지니어야. 하지만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의 문제라네. 이해해주게. 이해하라고요. 3년간 밤낮 없이 일한 제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나가라는 걸 이해하라고요.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일주일 후면 딸 지우의 생일이었거든요. 한 달 전 영상통화에서 지우가 말했어요. 아빠, 이번 생일엔 꼭 와야 돼. 약속이야. 내가 피아노 연주도 보여줄 거야. 저는 그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꼭 간다. 이번엔 휴가도 미리 신청해뒀어.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휴가 신청서가 아니라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언제까지 정리해야 합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주 후까지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퇴사하면 되네. 보상금은 규정대로 지급하겠네. 회의실을 나왔을 때 복도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죠. 책상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지우가 자꾸 아빠 생각한대. 생일 선물로 뭐 사줄까?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지우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면 내 생일이야. 아빠 오지?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우야, 아빠가 말이야. 응, 무슨 말인데?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생일에 못 갈 것 같아. 화면 속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또야? 작년에도 못 왔잖아.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지우야, 아빠가.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곧이어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우가 울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해고당했다고, 2주 후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 소리만 들려왔죠. 그동안 고생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넨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게 그 풍경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모아둔 설계 노트가 있었어요. 타우러스 미사일의 구조, 추진체 설계, 제어 시스템. 제가 배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이 날 버렸다면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생각이 현실이 될 줄은요. 그것도 단 2년 만의 말이죠. 해고 통보를 받은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연구소 지하를 방문했습니다. 타우러스 본사 건물 지하 3층. 그곳은 최고 기밀 구역이었어요. 두꺼운 강철 문을 지나면 독일이 자랑하는 순항미사일 연구소가 나타났죠. 저는 개인 물품을 정리하러 간다는 핑계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보안 카드는 아직 유효했거든요. 지하 복도는 차갑고 습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벽면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죠. 연구실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코를 찌른 건 금속과 화학약품이 섞인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벽면 가득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궤적이 화면을 가로지르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 타우러스 미사일의 비행 시뮬레이션이었죠. 500km 이상. 저는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의 타우러스 KPD-350은 사거리 500km로 유럽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 중인 타우러스2는 사거리를 더욱 늘린 차세대 모델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어느 수준일까? 제가 독일로 떠나기 전인 2019년, 한국의 현무 미사일 사거리는 300km 정도였어요. 독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500km 이상이라 한국이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연구원, 여기서 뭐하나? 토마스 슈미트 박사였습니다. 제 상사이자 타우러스2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였죠. 개인 물품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하게. 이제 자네는 여기 출입할 수 없어. 그의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토마스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가? 왜 하필 지금 저를 해고하신 겁니까? 타우러스2 프로젝트 초기 설계에 제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갔잖습니까? 토마스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 솔직히 말하지. 자네는 뛰어난 엔지니어야. 특히 스텔스 형상 설계에서 자네가 제안한 각도 조정하는 정말 훌륭했어. 그런데 왜? 하지만 그게 문제야. 토마스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자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기술이 한국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걸 막을 방법은 없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해고당한 진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유능해서였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절대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토마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 현실을 봐. 한국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 지금 한국 기술로는 100년이 걸려도
타우러스2 같은 미사일은 못 만들어. 자네가 아무리 노하우를 가져가도 소용없다는 얘기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100년이라고요? 그래, 100년. 미사일 기술은 단순히 설계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소재, 추진체, 제어 시스템, 모든 게 맞물려야 해. 한국에 그런 인프라가 있나? 없지. 토마스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 타우러스2는 단순히 사거리만 늘린 게 아니야. 스텔스 성능도 대폭 향상됐지. 적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가봐.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타우러스 미사일 형상 분석 HWP. 이건 제가 지난 3년간 개인적으로 정리한 노트였습니다. 회사 기밀은 아니었어요. 공개된 자료와 제 개인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보고서였죠. 스크롤을 내리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타우러스 KPD-350의 스텔스 형상 설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날개 각도는 15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한다. 둘째, 동체 표면은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한국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지만 곧바로 토마스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들어. 정말 그럴까요? 한국은 정말로 독일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걸까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정리를 위해 사무실을 다시 방문했을 때 우연히 동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김 연구원 드디어 나가네. 당연하지. 한국 사람한테 핵심 기술 보여준 게 실수였어. 그래도 그 친구 아이디어 괜찮았잖아. 특히 스텔스 형상 설계 말이야. 맞아. 그 아이디어 우리가 쓰기로 했어.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가면 써먹을 데도 없을 테니까. 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 아이디어를 가져가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내 아이디어로 타우러스2를 만들면서 날 내쫓는구나.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좋아. 100년이 걸린다고? 그럼 2년 안에 보여주지.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다짐이 현실이 될 줄은요. 그것도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극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마지막 날 저는 연구소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회색빛 건물, 독일 국기가 펄럭이는 깃대, 그리고 타우러스 시스템즈라고 쓰인 간판.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더 위에 있을 거야.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넨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제 가슴속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퇴사일 전날 밤이었어요. 미넨 아파트 거실 바닥에는 짐 박스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3년간의 독일 생활을 담기엔 박스 5개로도 부족했죠. 창밖으로는 미넨의 야경이 보였어요. 마리엔 광장의 불빛, 멀리 보이는 알리안츠 아레나 경기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는 더 이상 제자리가 없는 곳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아내였어요. 여보, 지우 좀 바꿔줘요. 아빠랑 통화하고 싶대요. 잠시 후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응, 지우야.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아빠, 언제 와? 진짜 이번엔 오는 거 맞지?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내일 모레면 도착해. 공항에서 만나자. 정말. 진짜야? 진짜야. 아빠 약속할게. 야호. 엄마, 아빠 온대. 화면 너머로 지우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통화를 끝내고 다시 짐을 정리했습니다. 책장에서 한 권의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에는 독일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Project Notizen, 프로젝트 노트. 이건 제가 지난 3년간 모은 모든 기술 자료였어요. 타우러스 미사일에 공개된 스펙,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분석과 아이디어들.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목표 독일 기술을 배우고 한국에 적용하기. 3년 전 독일로 떠날 때 세운 목표였습니다. 그땐 단순히 배우는 게 목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배운 걸로 이기는 거야. 저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트가 아니었어요. 제 미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향하는 기차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독일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시골 마을, 광활한 평원, 멀리 보이는 풍력 발전기들. 여기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야. 독일인들의 정밀함, 체계적인 프로세스,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 그 모든 게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 독일에는 속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느렸죠. 회의는 길었고 결정은 더뎠어요. 한국의 속도와 독일의 정밀함을 합치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짐을 붙이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면세점을 지나 게이트로 향하는 길. 주변은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새 메일 한 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발신자 LI 진엑스원 인사팀. 제목 최종 합격 통보.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김준혁 연구원님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당사 장거리 유도무기 개발팀 선임연구원으로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근무 시작일 2022년 12월 1일 배치 부서 미사일연구소 장거리 타격 체계팀 담당 프로젝트 천룡가칭. 세부 사항은 출근 첫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I 진엑스원 인사팀 드림. 천룡.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건 바로 타우러스와 같은 종류의 무기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는 순항 미사일이었죠.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기쁨과 긴장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이게 운명인가? 독일에서 타우러스를 배웠고 이제 한국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미사일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행 KE906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부터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로 향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붙었습니다. 활주로 위를 빠르게 달리던 비행기가 부드럽게 떠올랐죠. 창밖으로 독일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안녕, 독일. 고마웠어. 하지만 진짜 작별 인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땐 내가 더 위에 있을 거야.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부셨습니다. 저는 노트북 가방을 열어 프로젝트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천룡 개발 목표 1.4 거리 500km 이상 타우러스 2 동등 수준 2점 스텔스 성능 타우러스 대비 20% 향상 3점 개발 기간 2028년까지 독일보다 먼저 완성 4점 최종 목표 세계 최고 수준의 순항 미사일 적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반드시 해야 해. 옆 좌석 승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가세요? 네,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래 독일에 계셨어요? 3년 정도요. 아, 그럼 오랜만에 가족 만나시겠네요. 기대되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새로운 일도 시작하거든요. 오, 새 직장이세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천룡이라는 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11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미사일 설계와 개발 계획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단 2년 후 제가 만든 미사일이 독일 전체를 놀라게 할 줄은요. 그것도 토마스 박사가 직접 찾아와 인정할 정도로 말이죠.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구름 위로 푸른 하늘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야.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어요.
독일의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한국의 공기는 약간 습하고 따뜻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걷는데 양쪽 벽면에 걸린 대형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과 영어로 환영합니다. 웰컴이라고 쓰인 화면. 그 아래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흘러갔죠. 집이다. 진짜 집에 왔구나.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독일에서는 늘 외국인 줄에 서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내국인 전용 게이트로 갈 수 있었어요. 작은 차이였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에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지문을 찍고 얼굴을 인식하자 단 5초 만에 통과 완료. 독일 공항에서는 30분씩 기다렸는데 짐을 찾아 나오는데 밖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아빠, 지우였어요. 7살 딸이 공항 도착장 펜스에 매달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서 있었고요. 저는 캐리어를 급하게 끌고 달려갔습니다. 지우야,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고사리 같은 손이 제 목을 꼭 껴안았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 나도, 아빠도 정말 보고 싶었어.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생 많았어요. 이제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목이 메어서 그냥 끄덕이기만 했죠. 공항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공항 주변은 여전히 밝았어요. 택시와 버스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버스 타고 가요. 택시는 너무 비싸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도 돼.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한 할머니가 제 옆에 서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에 큰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버스가 언제 오려나.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5분 후에 온대요. 오, 그래? 고맙네. 아니, 젊은이가 외국에서 왔나 보네. 짐이 많네. 네, 독일에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어머, 고생했겠네. 독일이면 멀었을 텐데. 할머니가 보따리를 열더니 뭔가를 꺼내셨어요. 비닐봉지에 쌓인 호떡이었습니다. 이거 먹어. 따뜻한데. 아까 시장에서 샀어. 아,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드세요. 아니야, 나는 배불러. 외국에서 고생하고 온 젊은이한테 줘야지. 할머니가 억지로 제 손에 호떡을 쥐어주셨습니다. 비닐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 그리고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습니다. 독일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맛이었죠. 이 맛이야. 한국 음식 맛이. 그런데 그보다 더 따뜻한 건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먹을 걸 주시는 그 마음. 독일에서는 3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아, 이게 한국이구나. 내가 돌아온 곳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 보따리를 들어드리고 저희도 탑승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 도심을 지나 서울로 향하는 길.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한 차량들, 밝게 빛나는 가로등. 독일보다 더 깨끗한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죠? 더 이상 외국 안 가도 되죠? 응. 이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지우는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한국 침대에서 잤습니다. 독일 아파트보다 좁았지만 훨씬 더 편안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내일부터 시작될 새 직장 생각뿐이었거든요. LIGNX1. 천룡.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는 대전에 있었어요. KTX를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했죠. 서울역에서 대전행 KTX에 올랐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독일 IC 열차보다 빠른데 대전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LIGNX1 본사요. 아, 거기. 방산 회사죠? 요즘 일이 많다던데요. 그래요? 네. 뉴스 보면 자주 나오더라고요. 미사일이니 뭐니.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좋아졌대요. 기사님의 말에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15분 후 회사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LIG 넥스원. 한글과 영어로 쓰인 간판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건물은 낮았습니다. 5층짜리 건물 몇 개가 전부였죠. 독일 타우러스 본사는 20층 건물이었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깔끔했지만 화려하진 않았어요. 벽면에는 회사가 개발한 무기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천공 미사일, 해성 미사일, 비오 복합 항공무기. 이 정도 기술이면 나쁘지 않은데 인사팀에서 신입 교육을 받았습니다. 회사 역사, 조직도, 복지 제도 등등. 3시간 동안 듣고 나니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드시면 됩니다. 인사팀 직원이 안내해 줬습니다. 구내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놀랐어요. 배식대에는 다양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심지어 과일과 요구르트까지. 이게 회사 식당이라고? 독일 타우러스 본사 구내식당은 샌드위치와 샐러드가 전부였는데 말이죠. 식판에 음식을 담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이 맛이야. 뜨겁고 얼큰하고 시원한 맛. 3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한식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은 다들 편하게 밥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자유로웠어요. 독일에서는 점심시간에도 다들 조용했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야, 너 천룡 프로젝트 들어간다며? 응, 다음 주부터. 엄청 바쁘대. 그거 완전 핵심 프로젝트잖아. 축하해. 천룡. 제가 배치될 프로젝트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 동료가 되는 건가? 점심을 마치고 오후에는 연구소 투어를 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건 박민수 선임연구원이었어요. 김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천룡팀 박민수입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인상이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타우러스 미사일 보셨죠? 네, 3년간 거기서 일했습니다. 우와, 그럼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저희가 만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한국형 타우러스요. 박민수 선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구소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설계실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약간 실망했습니다. 이게 연구소라고? 독일 타우러스 연구소에 비하면 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었어요. 컴퓨터도 구형이었고 책상도 오래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책상마다 설계도와 시뮬레이션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벽에는 화이트보드 가득 수식과 그림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여기가 천룡팀 사무실입니다. 총 15명이 일하고 있어요. 15명. 독일은 50명이 넘는 팀이었는데 말이죠. 적은 인원으로 개발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좀 바쁩니다. 박민수 선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어요. 오차율 3% 이내로 들어왔어요. 진짜? 빨리 보자. 두 사람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느꼈습니다. 시설은 부족하지만 열정은 넘치는구나. 박민수 선임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팀은 독일처럼 완벽한 시설은 없어요. 예산도 빠듯하고 인원도 부족하죠. 네. 하지만 우리한테는 독일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박민수 선임이 주변 팀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속도요. 우린 빨라요. 독일이 1년 걸릴 걸 우린 6개월 만에 해냅니다. 밤낮 없이 일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묘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기술과 한국의 속도를 합치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적응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복도 벽에 걸린 표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오직 도전만 있을 뿐이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시작이야. 독일을 이기는 건 바로 이곳에서부터야. 첫 출근 3일째 되던 날, 본격적인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천룡팀 전체 15명이 모였어요.
박민수 선임을 포함해 20대 신입부터 50대 고참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목표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천룡 개발 목표, 사거리 500km 이상, 탑재 중량 500kg급 단두, 스텔스 성능 RCS 0.01 이하, 개발 완료 2028년 12월, 목표 KF21 블록 두 통합. 숫자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0km 이상. 독일 타우러스2와 동등한 사거리였어요. 팀장인 이광수 수석연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흰머리가 많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5대 미사일 강국에 진입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독일의 타우러스는 30년 기술 축적의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그걸 6년 만에 따라잡아야 합니다. 6년. 2022년부터 2028년까지. 불가능할까요? 이광수 수석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팀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다만 엄청나게 힘들 거라는 얘기죠. 그때 제 차례가 왔습니다. 김준혁 연구원, 독일에서 타우러스를 직접 봤다고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네, 독일 타우러스는 확실히 훌륭한 미사일입니다. 특히 스텔스 형상 설계가 뛰어나요.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제가 3년간 관찰한 결과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날개 각도입니다. 타우러스는 15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하는데 이게 레이더 반사율이 약간 높아요. 만약 12도에서 17도로 조정하면 스텔스 성능이 20% 이상 향상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독일보다 더 나은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긴가요? 박민수 선임이 물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독일의 기술을 배우되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는 거죠. 이광수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김 연구원을 형상 설계 파트 리더로 임명합니다. 독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설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했어요.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게 기본이었죠. 컴퓨터 앞에 앉아 CAD 프로그램으로 미사일 형상을 그렸습니다. 날개 각도를 조정하고 동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무게 중심을 계산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초도 설계안이 완성됐어요. 팀 전체가 밤을 새워 검토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보자. 이광수 수석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슈퍼컴퓨터로 비행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파란색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300km, 500km, 700km, 오차율 5% 이내. 누군가 외쳤습니다. 750km, 780km. 목표 도달. 항공기 분리 시험이 성공하는 순간 환호성이 터졌어요. 해냈다. 팀원들이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저도 박민수 선임과 하이파이브를 했죠. 이제 실제 시험만 남았네요. 그게 문제지. 시뮬레이션과 실제는 다르니까. 이광수 수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달 후, 2023년 2월, 전라남도 고흥의 나로우주센터 인근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팀 전체가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4시간의 여정 끝에 도착한 시험장. 넓은 평지에 발사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최예린 주임연구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흰색과 회색으로 칠해진 미사일이 발사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길이 5m, 지름 50cm. 생각보다 크고 위압적이었어요. 내가 설계한 게 저렇게 실물이 되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후 3시, 발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우리는 1km 떨어진 통제소로 이동했어요.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10분 전,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렸어요. 5분 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분 전, 박민수 선임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긴장 풀어요.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초 전, 1987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3, 2, 1 발사. 순간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붉은 불꽃이 미사일 뒤에서 터져 나왔어요. 굉음이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죠. 미사일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점점 빨라지더니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았어요. 하얀 연기 꼬리를 길게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추적 카메라 정상, 텔레메트리 데이터 수신 중, 고도 1000m 돌파, 수평 비행 전환 성공. 모니터에는 미사일의 비행 경로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어요. 50km, 100km, 200km. 순조로웠습니다. 300km, 400km. 잘 되고 있어. 누군가 외쳤어요. 500km, 600km.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신호 불안정. 엔지니어가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야? 제어 시스템 오류. 비행 경로 이탈. 모니터의 파란색 선이 목표 경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50km에서 신호가 끊어졌어요. 신호 손실. 목표 지점 도달 실패. 침묵이 흘렀습니다. 통제소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목표 사거리는 500km 이상이었는데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실패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시뮬레이션에서는 완벽했는데. 박민수 선임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최혜린 주임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이광수 수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한 번에 성공하는 건 없어요. 데이터 분석해서 문제점 찾아봅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흥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둡고 고요했죠. 독일에서 배운 게 이게 전부인가? 결국 타우러스를 못 넘는 건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연구원, 나야. 수석, 이광수 수석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소주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어요. 같이 한잔하자. 우리는 방 안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주잔을 채우며 이광수 수석이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 실망했지? 네,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내가 이 일 시작한 게 30년 전이야. 1993년. 그때 우리는 현무 미사일을 처음 만들었지. 현무요? 그래. 사거리 180km짜리 단거리 미사일. 지금 보면 장난감 수준이지. 이광수 수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엔 실패했어. 100번도 넘게 실패했지. 1년 내내 밤낮 없이 일하면서 겨우 성공시켰어. 100번이요? 그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건 500km 이상급이야. 3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른 거지. 그가 제 잔에 소주를 따라줬어요. 김 연구원, 독일에서 뭘 배웠나? 타우러스 기술이요. 그것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정밀함과 체계적인 프로세스도 배웠습니다. 맞아. 하지만 자네가 진짜 배워야 할 건 따로 있어. 뭔가요? 이광수 수석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바다 보이지?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저 바다에서 유엔군 함정으로 피난민을 실어 날랐어. 총알도 변변찮았던 나라야. 그가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우리가 500km 이상급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잖아. 비록 실패했지만 말이야. 김 연구원, 자네 독일에서 무시당했다며? 네. 그럼 이제 보여줘야지. 한국인이 뭘 할 수 있는지. 우리 선배들이 폐허에서 여기까지 일궈냈듯이 자네도 할 수 있어.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자네 혼자는 안 돼. 우리 팀 전체가 함께해야 해. 독일은 50명이지만 우린 15명이야. 하지만 이 15명이 50명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이광수 수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실패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다시 쏘는 거야. 100번이든 200번이든. 그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돌아봤어요. 김 연구원, 자네가 여기 온 이유가 뭔가? 독일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포기하면 안 되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소주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맞아. 포기하면 안 돼. 겨우 한 번 실패했다고 멈출 순 없어. 창밖 어두운 바다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엔 반드시 성공한다.
시험 실패 후 일주일간 우리 팀은 데이터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비행 중 신호가 끊어진 이유, 원인을 찾아야 했어요. 밤낮 없이 수천 개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비행 고도, 속도, 가속도, 진동, 온도, 모든 변수를 하나하나 들여다봤죠. 이상한데 박민수 선임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고속 비행 구간부터 진동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보세요, 이 그래프. 저도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확실히 고속 구간부터 진동 패턴이 비정상적이었어요. 날개 공명 현상일까요? 최예린 주임이 물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고속 비행 중 날개가 떨리면서 제어 시스템에 영향을 준 거야. 박민수 선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날개 구조를 보강해야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근데 무게가 늘면 사거리가 줄어들어. 이게 문제야. 우리는 다시 설계도 앞에 모였습니다. 날개를 보강하되 무게는 늘지 않아야 했어요. 모순적인 요구사항이었죠. 3일간 밤을 새워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 연구소에는 우리 팀원 절반이 남아 있었어요. 모두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러 휴게실로 갔어요. 그곳에는 이미 박민수 선임과 최예린 주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김 연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박민수 선임이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배고파 죽겠다. 뭐 먹을 거 없나? 제가 치킨 시킬게요. 최예린 주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새벽 3시에 치킨 배달이 돼. 24시간 하는 데 있어요. 자주 시켜 먹어요. 15분 후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휴게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었어요. 뜨겁고 바삭한 맛이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하는 얘긴데요. 박민수 선임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독일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글쎄요. 독일은 50명의 최첨단 장비인데 우린 15명의 구형 컴퓨터잖아요. 최예린 주임이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들이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이거요. 저는 치킨을 가리켰어요. 치킨. 아니, 이 순간이요. 새벽 3시에 같이 치킨 먹으면서 고민하는 이 순간. 독일에선 이런 적 없었어요. 칼퇴근이 기본이거든요. 박민수 선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린 느리지 않아요. 오히려 빨라요. 독일이 1년 걸릴 걸 우린 6개월 만에 했잖아요. 그리고 우린 포기 안 해요. 최예린 주임이 덧붙였어요. 100번 실패해도 101번째에 성공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이게 우리 팀이구나. 그때 갑자기 박민수 선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지금 생각난 건데. 뭐요? 복합 소재, 탄소 섬유 복합재를 쓰면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줄일 수 있어요.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저도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는 치킨을 두고 다시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알루미늄 합금 대신 탄소 섬유 복합재를 적용하면 무게는 15% 감소하고 강도는 30% 증가. 이거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우리는 잠이 깰 만큼 흥분했어요. 다음 날 이광수 수석에게 보고했습니다. 복합 소재로 바꾸자고요? 네. 이렇게 하면 진동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히려 사거리를 늘릴 수 있어요. 비용은 20% 증가합니다. 이광수 수석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승인한다. 빨리 진행해. 그날부터 다시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한 달간 밤낮 없이 일했어요. 집에 가는 날보다 회사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이해해줬어요. 아빠, 언제 집에 와? 지우가 영상통화로 물었습니다.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엔 꼭 갈게. 약속. 아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먼저예요. 알아요. 조금만 더 참아줘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5월. 두 번째 시험 발사 날이 왔습니다. 다시 고흥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떨림보다 기대가 더 컸습니다. 발사대에 세워진 미사일은 외관상 전과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개 구조가 완전히 새로워졌죠. 이번엔 된다.
박민수 선임이 제게 속삭였어요. 네, 반드시 성공합니다. 오후 2시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 8점. 이번엔 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3, 2, 1 발사. 붉은 불꽃이 터졌습니다.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추적 정상. 비행 경로 정상. 모니터를 보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0km, 200km, 300km. 안정적으로 분리되고 있었습니다. 100km, 200km, 300km. 순조로웠어요. 400km, 500km. 진동 수치 안정. 엔지니어가 외쳤어요. 목표 지점을 향해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됐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500km 이상. 목표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성공. 통제소가 환호로 가득 찼어요. 팀원들이 서로 껴안고 뛰어올랐습니다. 저도 박민수 선임과 얼싸안았죠.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최예린 주임이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이광수 수석도 드물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독일아, 봤어? 우리가 해냈어. 단 4개월 만에. 그날 밤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500km 이상 달성 축하. 모두가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김 연구원,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이디어 덕분에 성공한 거예요. 박민수 선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팀 전체가 해낸 거죠. 맞아요. 우리 팀 최고. 최예린 주임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광수 수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연구원, 좋은 소식이야. 무슨 소식이요? 우리 미사일이 10월 서울 ADX에 전시되기로 했어. 정말요? ADX,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세계 각국의 방산 기업과 군 관계자들이 모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 전시회였습니다. 거기서 천룡을 공개하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준비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남았어. 바쁠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광수 수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독일 타우러스 팀도 참가한대. 네. 타우러스2를 전시한다고 해. 우리랑 같은 부스 옆이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독일, 타우러스, 토마스 박사. 정면 대결이 되겠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렇지. 세계가 지켜보는 곳에서 한국과 독일이 직접 붙는 거야. 이광수 수석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준비됐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년간 독일에서 무시당했던 기억. 100년 걸려도 못 따라와 라던 토마스의 말. 그리고 제 아이디어를 빼앗던 그들의 모습. 네, 준비됐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히려 기대됩니다. 이제 보여줄 차례니까요. 이광수 수석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10월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자. 독일을 놀라게 해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알렸어요. 여러분, ADX 출품이 확정됐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 타우러스 팀과 나란히 전시됩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박민수 선임이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비교당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최예린 주임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우리가 더 나은 걸 만들었잖아요. 보여주면 되죠.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팀이면 할 수 있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연구소 건물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에게 무기가 있었어요. 500km 이상 사거리의 천룡.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팀. 독일아, 기다려. 10월에 만나자. 2024년 10월 14일 오후 9시. 서울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ADX 전시장. 거대한 전시홀은 내일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각국 방산 업체들이 부스를 꾸미고 있었어요. 우리 팀도 LI 지넥스원 부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천룡 실물 크기 모형이 세워져 있었어요. 길이 5m, 흰색과 회색으로 칠해진 유선형 동체,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최예린 주임이 감탄했어요. 18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우리가 이걸 여기에 전시하게 될 줄. 박민수 선임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사일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 쫓겨난 지 2년. 정말 해냈구나. 부스 패널에는 주요 스펙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사거리 500km 이상 스텔스 성능, RCS 0.008 타우러스 대비 20% 향상 KF-21 블록 두통합 예정.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김 연구원, 손 좀 떨리죠? 이광수 수석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네, 조금. 당연하지. 내일이면 전 세계가 이걸 보게 될 테니까. 수석이 미사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독일, 타우러스, 토마스 박사, 수석님, 독일 부스가 어디죠? 바로 옆이야. 가보자. 우리는 천천히 옆 부스로 걸어갔습니다. TAURUS Systems, GA. 독일어로 쓰인 간판이 보였어요. 그 아래로 타우러스2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과 은색 도색, 날렵한 형상. 확실히 세련되어 보였어요. 저게 타우러스2인가요? 박민수 선임이 물었습니다. 네, 저거예요. 저는 미사일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형상은 우리와 비슷해. 하지만 날개 각도가 역시 15도에서 20도를 유지하고 있네. 우리가 개선한 부분이야. 우리 거랑 비교하면 어때요? 최예린 주임이 물었습니다. 비슷해요. 하지만 우리가 스텔스 성능은 더 나아요. 진짜요? 네, 확신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연구원? 뒤에서 독일어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토마스 슈미트 박사였습니다. 3년 전 미넨에서 저를 해고했던 그 사람. 2년 만에 재회였죠. 토마스 박사님, 정말 자네였군. 여기서 만날 줄은. 그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옆에는 2명의 독일 엔지니어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자네가 여기서 일하고 있었나? 네, LI 지넥스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부스 미사일이. 토마스가 우리 부스를 바라봤어요. 네, 제가 형상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토마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불안. 내일 전시가 시작되는군. 토마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럼, 내일 보세. 네, 내일 뵙겠습니다.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독일 팀이 그의 뒤를 따라갔어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민수 선임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저 사람이 독일에서 김 연구원을 해고한 상사예요. 네. 표정 봤어요? 완전 당황한 것 같던데요. 당연하죠. 자기가 쫓아낸 사람이 2년 만에 경쟁 제품 들고 나타났으니까요. 이광수 수석이 말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네요. 최예린 주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다시 우리 부스로 돌아왔습니다. 천룡 모형 앞에 섰어요. 조명이 미사일 표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 2년간의 노력이 평가받는 순간이지. 손을 뻗어 미사일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이었어요. 김 연구원. 이광수 수석이 불렀습니다. 네. 내일 준비됐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긴장되지? 네, 많이요. 괜찮아. 우리가 만든 게 더 좋으니까. 수석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 이제 들어가서 쉬자. 내일이 진짜 전쟁이야. 우리는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독일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지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빠 힘내. 아빠 최고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내일은 꼭 이긴다. 가족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호텔 방에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상상했습니다. 전시장에 모인 수천 명의 관람객들, 각국 군 관계자들, 그리고 토마스의 표정.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내일 생각뿐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파트 3의 8장 대결의 날. 2330에 2600. 2024년 10월 15일 오전 10시. ADX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각국 군 관계자들과 방산업계 인사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관람객이 전시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 부스 앞에도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한국이 만든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사거리가 500km 이상이라고? 타우러스급이네. 감탄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다가왔어요. 이게 실제로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겁니까? 박민수 선임이 대답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500km 이상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놀랍군요. 스펙을 보니 독일 타우러스와 거의 동급이네요. 아닙니다. 스텔스 성능은 저희가 20% 더 우수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정말입니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네. RCS 수치가 0.008제곱미터입니다. 타우러스는 0.01이고요. 관심 있는데요. 나중에 자세한 브리핑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일본 방위성 관계자, 사우디 군 장성, 인도네시아 국방부 실무진, 15개국에서 수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최예린 주임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조용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광수 수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 독일 타우러스 부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슬쩍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토마스 박사가 관람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죠. 전문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역시 30년 경력은 다르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가끔 우리 부스로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갑자기 우리 부스 앞이 조용해졌어요. 고개를 들자 토마스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2명의 독일 엔지니어가 함께였죠. 실례합니다. 토마스가 독일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토마스는 천천히 천룡 모형 주변을 걸었습니다. 마치 심사하듯이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날개 각도, 동체 형상, 공기 흡입구. 그의 손이 미사일 날개 끝에 닿았습니다. 이 각도. 토마스가 중얼거렸어요. 12도에서 17도 사이군요. 네, 맞습니다. 타우러스는 15도에서 20도인데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 연구원, 이거 자네 아이디어인가? 네, 3년 전 자네가 제안했던 그 개선안? 그렇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토마스는 한참 동안 미사일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인정. 스텔스 성능이 타우러스보다 20% 우수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마스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겠네. 그가 독일 엔지니어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틀렸어. 완전히. 무슨 말씀이신지. 김 연구원, 3년 전 내가 뭐라고 했지? 토마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100년 걸려도 못 따라온다고 했어. 자네 아이디어를 무시했고 자네를 해고했지. 그런데 지금 단 2년 만에 토마스가 천룡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건 타우러스2보다 낫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훨씬 나서.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30년간 기술을 쌓았어. 50명의 팀, 최첨단 장비, 무제한 예산. 토마스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자네는 15명으로 2년 만에 우리를 넘어섰어. 토마스 박사님, 인정하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한국을 얕봤어.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 자네를 얕봤지. 미안하네. 김 연구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속았던 거야.
토마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고 뛰어날 줄 몰랐어.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축하하네. 자네가 이겼어. 토마스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앞으로 좋은 경쟁자가 되자고. 이번엔 서로 배우는 관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수가 끝나고 토마스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박민수 선임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방금 저 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네. 대박. 최예린 주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김 연구원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광수 수석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네. 정말 수고 많았어. 저는 다시 천룡을 바라봤습니다. 조명을 받으며 빛나는 미사일. 우리가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그 순간 문득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독일 회의실에서 해고 통보를 받던 날. 한국은 100년 걸려도 못 따라와. 그 말을 듣던 순간의 굴욕감.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100년이 아니었습니다. 단 2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독일아, 이게 한국이야. 이게 우리야. 전시장 밖으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전시호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긴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ADX 마지막 날 오후였습니다. 전시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우리 부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광수 수석이 다가왔어요. 김 연구원,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 누구세요? 직접 보게. 수석을 따라 부스 입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어요. 가슴에는 6.25 참전 기념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젊은이, 이게 우리나라가 만든 거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천룡을 가리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거리가 500km 이상이라고?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미사일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우리 때는 총알도 제대로 없었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50년 겨울, 나는 흥남부두에서 배를 탔어요. 피난민들 가득 실은 배에 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들고 후퇴하던 군인이었지.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언젠가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할아버지가 다시 미사일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걸 만드는구나. 눈물이 그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이걸 만들 수 있었던 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지켜주신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정말 고맙소.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할아버지는 한참을 미사일을 보시다가 천천히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박민수 선임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눈물 나네요. 네, 저도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딸 지우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아빠, 화면에 지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우야, 아빠 봐. 아빠, TV에 나왔어. 친구들이 다 봤대. 정말? 응. 아빠가 만든 미사일 엄청 멋있대. 우리 아빠 최고야.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가 일하는 이유지. 지우야, 아빠가 약속 지켰지. 응. 이번엔 거짓말 안 했어. 그럼 다음 주말에 집에 갈게. 같이 놀자. 진짜. 약속이야. 약속.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작지만 반짝이는 별들. 우리도 저 별처럼 작지만 빛나는 거야. 1년 후, 2025년 10월. 폴란드 바르샤바. 저는 LIG 넥스원 수출팀과 함께 폴란드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천룡 48발. 계약 규모 3조 원. 우리의 첫 해외 수출이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장관이 악수를 청했어요. 한국 기술은 정말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민수 선임이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폴란드에 미사일을 수출하게 될 줄. 저도 몰랐어요. 근데 김 연구원, 독일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타우러스 팀이 우리 기술 배우러 한국 온대요. 기술 협력 요청했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토마스 박사가 직접 연락했대요. 3년 전 저를 해고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기술을 배우러 온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독일에서 쫓겨난 한 엔지니어가 한국으로 돌아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을 만들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속았다. 독일 토마스 박사의 그 말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세계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요. 100년이 아니었습니다. 단 2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엔지니어입니다. 특별한 천재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비범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15명의 팀원이 50명의 독일 팀을 이긴 것처럼요. 이광수 수석의 30년 경험, 박민수 선임의 끈기, 최예린 주임의 열정, 그리고 새벽 3시 치킨을 먹으며 아이디어를 나눈 그 순간들. 모든 게 모여서 천룡이 됐습니다. 6.25 전쟁 때 총알도 없던 나라가 이제는 500km 이상급 미사일을 쏘고 수출까지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별이 되어주세요. 작은 별들이 모여 찬란한 은하수를 만들듯이 우리 모두가 모이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